꽃고무 하나회 강선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속 그날의 이야기를 장트리오 장현성 장성규 장도연이 들려주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야. 꽃고무. 본 방송을 놓친 분들을 위해 혹은 방송을 봤지만 다시 그 내용을 곱씹고 싶은 분들을 위해 SBS 연예뉴스가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이번에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날의 이야기는 지난 7일 방송된 하나회의 시작 그리고 끝편입니다. 이야기 친구로는 배우 최경모, 권혁수, 모델 이현희가 출연했습니다. 리뷰는 꽃고무의 특성에 맞게 반말 모드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비밀 조직.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엄청난 모임 하나를 소개할게. 이거 본 적 있어? 이건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12.12 쿠데타 이후 파티 현장이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춤추는 사이 노래를 부르는 전두환의 얼굴도 보여. 12.12 쿠데타 그 주역에 이 사람들 하나회가 있었어. 은밀히 감춰져 있던 군내 비밀 조직이야. 하나회는 어떻게 만들어져 12.12 쿠데타의 중심이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사라진 걸까? 오늘 꽃고무는 하나회의 모든 걸 들려줄 거야. 꽃고무가 하나회와 관련한 방송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분을 찾았어. 바로 하나회를 만든 사람. 정말 어렵게 하나회의 산 증인을 만나 하나회를 어떻게 만들게 된 건지 직접 들어봤어. 하나회에 대해 경위를 말할 테니까 내가 왜 하나회를 우리가 생각했으며 왜 하나회란 모임을 만들었는지 그 취지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임은 내가 했어. 내가 처음에 할 때는 하나회라는 것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자고 해서 하나회라고 했지. 우리가 점차 10명이 좀 돼도 우리는 하나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국가에 충성을 다하자 이거였지. 뭐 다른 마음 가지지 말자는 거였어. 우리 모임의 회장을 전두환 시켰어. 나는 각하 부관인데 어떻게 부관이 그거를 하겠니 하면서 손영길 64 11기 하나회 창단 멤버 64 11기 손영길 장군은 하나회를 처음 조직한 분이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망역한 사이였대.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에 충성을 다하자는 뜻을 가졌던 하나회가 어쩌다 권력 집단이 됐을까? 손영길 장군이 육사생도였던 7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 하나회의 시작. 때는 1954년 진해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야. 이른 아침부터 육사생도 20명 정도가 운동장을 뛰고 있어. 그 가운데 23 영길 씨도 있어. 지금 운동장에선 축구 연습이 한창이야. 곧 육사, 해사, 공사가 총출동하는 3군 체육대회가 열려. 육사의 자존심을 걸고 질 수 없으니 축구 연습을 한 거야.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는 동기 두한이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아. 축구부에 있는 친구가 누군가 하면 전두환이야. 전두환 대통령이 골키퍼하고 나는 풀백해서.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전부 다 내 동료들, 친한 친구들이었어. 손영길, 준장, 하나회 창단 멤버. 이렇게 신나게 한 경기 뛰고 나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팝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둘은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됐어. 4년의 정규 교육을 마친 두 사람은 나란히 임관해. 두 사람의 군 생활은 어땠을까? 선배들은 이들을 좀 다르게 봐. 지금은 육사가 4년제잖아. 이땐 아니었어. 나라가 계속 전쟁 중이라 정규 교육 받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전 기수는 6개월, 그보다 더 적게 교육받고 임관하기도 했어. 근데 육사 11기가 처음으로 4년 정규 교육을 다 받은 거야. 그럼 11기생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일단 이들은 육사 11기라는 말부터 인정할 수가 없어. 육사 11기가 아닌 정규 육사 1기라고 생각해. 실제 육사 내에서도 그렇게 불렸대. 4년 정규 교육을 받은 첫 기수라고 자부심이 남달라. 우리가 진짜 육사다. 이런 마음이었어. 우리가 잘 돼야 한다는 야망도 커서. 그래서 뭔가 해보자며 모임을 만들게 된 거야. 그게 하나회의 시작이야. 처음에는 오직 나라에 대한 충성,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잡아주자는 마음으로 혼자보다 여럿이 낫다며 모임을 만들었어. 그런데 모이면 딱히 하는 건 없어. 그냥 가끔 만나서 밥 먹고 힘든 일 털어놓고 딱 그 정도였어. 그래도 모임인데 이름은 있어야 한다며 이런저런 모임 이름 후보를 두고 고민했어. 그러다 하나회가 나왔어. 우리가 지키는 나라도 하나, 우리의 우정도 하나, 하나회 좋다 라며. 그렇게 하나회가 탄생했어. 그리고 이걸 나눠 가졌어. 단도야. 이걸 왜 나눠 가졌을까? 우리 후배가 우리에게 단도를 준 게 있어. 만일 우리가 여기서 배반한다면 스스로 자결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만큼 결심이 있었어.
부정과 타협한다든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으면 스스로 자결하기로 했어. 마이너스 손영길, 준장, 하나회 창단 멤버. 배신은 죽음이고 목숨도 바칠 각오가 돼 있어. 근데 명색이 모임인데 이왕이면 사람이 좀 더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모임을 좀 키우기로 해. 인원은 기수당 10명. 어떻게 사람을 모았을까? 일단 후배 기수가 들어오고 괜찮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유심히 지켜봐. 대위쯤 될 때까지. 그때부터 본격적인 포섭이 시작돼. 뭐 어려운 건 없냐, 고민이 있으면 말하라 하면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줘. 용돈도 조금씩 줬어. 그렇게 후배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고 뒤에서는 뒷조사가 시작돼. 졸업 성적은 물론 교우관계, 집안 환경, 건강상태, 사생활까지 캐낼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캐내는 거야. 애매하다 싶으면 조사를 더해. 심하게는 2년까지 조사를 했대. 그 관문까지 다 통과하면 가볍게 툭. 나랑 같이 나라에 충성할 각오돼 있지? 그럼 내일 저녁 7시까지 여기로 와라고 은밀히 시간과 장소를 전달해. 약속한 시간에 11기 선배의 어느 집에 가면 11기 전체 회원이 마루나 다다미방 같은 곳에서 일렬로 앉아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회장 전두환이 앉아 있지요. 반드시 혼자 가서 무릎을 꿇고는 국가와 조직에 충성한다는 내용의 선서를 합니다. 선서가 끝나면 11기 중에 한 명이 붉은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줍니다. 두 손으로 그 잔을 받아 마시면 그걸로 하나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논문 한국 정치의 후견인 마이너스 수혜자 관계 서창영. 이렇게 서약하고 포도주를 마시면 비밀 조직의 일원이 되는 거야. 무슨 종교의식 같지? 한 기수에 10명씩 뽑는다 했던 하나회 회원 수는 금세 100명을 넘어섰어. 군내 사조직은 군법으로 금지된 일이야. 그렇다면 하나회는 어떻게 비밀을 유지했을까? 뭘 그거를 단체라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모집하나? 그건 아니잖아. 하나회라고 있다고 간판 걸고 할 수는 없잖아, 군에서. 마이너스 손영길, 준장, 하나회 창단 멤버. 하나회 회원들은 일부러 감춘 건 아니고 굳이 말을 안 했을 뿐이래. 비밀이 유지된 이유는 크게 다가 아니야. 든든한 백이 있었어. 하나회의 성장과 위기. 윤필용. 648기야. 보직은 수경사령관.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정우성 배우가 수경사령관으로 나오잖아. 73년엔 윤필용이 수경사를 이끌었어. 청와대의 안위를 책임지는 중책이야. 하나회에서는 큰형님으로 통해. 오래전부터 영길씨, 전두환과는 잘 알고 지내던 사이야. 하나회의 존재도 초기에 알게 됐어. 그래서 용돈도 주고 힘들 일도 도와주고 하면서 후견인 역할을 한 거야. 그게 다가 아니야. 윤필용은 청와대 박 대통령이라 불렸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윤필용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였거든. 윤필용 사무실 앞에는 늘 그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로 인산이네였어. 심지어 자신보다 군내 서열이 높은 상사도 윤필용한테 선물을 들고 찾아왔어. 현역 군인 6명을 고용인처럼 부려 집안 청소까지 이들에게 시켰으며 자동차는 2대의 세단 이외에도 군용 지프차, 세대를 자가용처럼 집에 두어 3명의 자녀에게 한 대씩 통학용으로 쓰게 하는 등 가족 1인당 한 대씩의 차를 굴렸고 가구들도 모두 최고급 품들이었으며 포장을 풀지도 않은 외국산 고급 텔레비전, 냉장고 등이 창고에 여러 개 쌓여 있었다. 재산은 어림잡아 수억은 될 것이다. 마이너스 당시 윤필용에 관한 기사 내용. 윤필용이라는 커다란 우산 아래 하나회는 쭉쭉 성장했어. 1973년 1월 1일 11기 중 영광의 첫 장성 진급자가 나와. 영길씨와 전두환, 그리고 김복동, 최성태까지 모두 하나회 창단 멤버들이야. 육사 한 기수에 200명이 넘는데 하나회가 별을 싹쓸이한 거야. 군인에게 별이란 엄청난 영광이야. 대위로 6년, 소령 5년, 중령 4년, 대령 3년, 최소 이걸 견뎌야 별을 달 자격이 주어져. 자격만 주어지는 거고 거기서 별을 달려면 남다른 성과까지 있어야 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야. 그리고 별을 달면 명예도 명예인데 인생이 달라져. 대통령이 직접 백금으로 만든 별을 어깨에 달아주는 순간 내가 출세했구나라는 느낌이 온대.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 전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소장의 징역 15년 선고. 맨 오른쪽에 선 사람이 윤필용 사령관이야. 최고 실세 윤필용이 갑자기 법정에 섰어.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근무이탈 방조 및 비호, 직무유기 교사,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위반,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위반, 총포, 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 혐의가 수두룩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문제는 한 술자리에서 시작됐어. 윤필용과 당시 실세 중 하나인 중정부장 이우락, 절친한 한 신문사 사장까지 셋이 술을 마신 거야. 그러다 술이 오른 윤필용은 요즘 카카가 노쇠하셔서 건강이 걱정된다. 이제 슬슬 물러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우락이 그 뒤를 이으라는 농담을 했어. 근데 이 술자리 대화 내용을 신문사 사장이 카카한테 전한 거야. 카카는 참지 않았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윤필용은 최측근에서 반역자가 된 거야. 당시 분위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 천하의 윤필용이 경질됐다니. 윤필용 측근들도 줄줄이 법정에 섰어. 여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어. 위에 법정 사진 속 윤필용 옆에 선 사람, 바로 손영길 장군이야. 당시 윤 사령관을 모시는 수경사 참모장이었는데 그 이후로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야. 보안사령관인 강창성이 나하고 면회할 게 있다고 해서 전방에 찾아온 거야. 부름을 받아서 서울로 나왔어. 나오자마자 강창성한테 가지 않고 바로 서빙고로 데려가더라고. 반영명에서 육군 준장 손영길 반영명자 조사를 시작하겠다면서. 그날 밤새도록 조사당했어. 난 고문도 당하고 했는데. 마이너스 손영길 준장 하나회 창단 멤버. 이게 별을 단지 딱 100일 되던 날이었대. 영길 씨 입장에선 그야말로 날벼락이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대. 사진 속 사람들 모두 징역형을 받고 군복도 받게 돼. 그럼 영길 씨와 망역했던 그 친구 전두환은 뭘 하고 있었을까? 전두환과 카카. 수사의 칼날은 전두환을 향하고 있었어. 윤필용 조사 때 들켜서는 안 될 걸 들켰거든. 바로 하나회야. 윤필용 뒤에 조직이 있다는 게 드러난 거야. 당시 수사를 맡은 건 강창성 보안사령관. 강 사령관은 하나회를 집요하게 추궁했어. 누가 조직을 만들고 가담한 자가 누구인지. 강 사령관은 조사한 걸 카카에게 모두 보고했고 전두환을 비롯해 조직원들 이름이 들어간 하나회 명단까지 제출했어. 쿠데타 혐의의 비밀 조직까지 만들었으니 카카는 크게 분노해야지. 그런데 오히려 카카는 수사를 거기까지만 하라고 지시했어. 사실 카카와 전두환 인연이 꽤 깊거든.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으로 대통령이 됐어. 이승만 정권이 물러서고 혼란한 틈을 타 소장이던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이게 하루아침에 달라져서 어떤 상황인지 국민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는데 이틀 후 이런 일이 벌어져. 5월 18일 오전 태릉의 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장교단은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서울 거리에서 시위행진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당시 뉴스 보도. 정변을 지지한다는 시가행진을 나라의 미래이자 엘리트들인 육사생도들이 주도했어. 이때 전두환이 큰 역할을 했어. 생도들의 행진을 설득했거든. 전두환은 그렇게 박정희의 눈에 탁 들게 돼. 5.16이 잘 마무리되고 전두환은 박정희의 제안을 하나 받아. 국회의원에 한번 출마해보지 않겠냐고. 그러자 전두환은 군에도 카카를 위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군에 남겠다고 해. 카카 입장에선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이지. 그 뒤로 카카는 전두환을 옆에 꼭 붙여뒀어. 전두환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비서관에 중정인사과장 자리까지 꿰찼어. 전두환은 충성을 맹세하고 카카는 보직과 진급을 책임졌어. 하나회의 존재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 카카 뒤엔 카카를 따를 후배들이 쫙 서 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부르십시오라며. 하나회를 카카를 위한 조직이라고 포장했어. 그런 하나회가 외부에 드러났잖아. 카카는 수사를 중단시키고 수사하던 강창성 사령관을 좌천시켜서 수사에서 손을 떼게 했어. 이 일로 강 사령관은 군복까지 벗게 돼. 게다가 놀라운 진실이 있었어. 윤필용이 아무리 말실수를 했대도 그거 하나로 잡아넣을 수 있었을까?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전두환이야. 카카를 위한 충심?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동기인 영길 씨도 조사를 받았잖아. 친구가 잡혀가는 걸 왜 보고만 있었을까? 전두환이 욕심이겠지. 자기가 항상 내 뒤에 따라오고 그러니까. 자기도 빨리 이제 앞서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카카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내가 전두환을 많이 잘못 봤어. 내가 교도소에 있는데 잠이 오나. 분노에 있으니까 어떻게 잠이 와. 11시 이런 시간에 씹시면 불을 다 끄는데. 화가 나지. 젊을 때 위관장교 때는 서로 뜻이 맞고 아주 정의감으로 하지만은 또 사람이 점점 올라가고 좁아질 것 같으면 경쟁심이 생기는가 봐. 그것도 모르고 다 같이 가겠다고 서로 노력하고. 마이너스 손영길 준장 하나회 창단 멤버. 동상이모. 친구 사이였지만 둘의 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아.
이건 손 장군이 가지고 있던 박정희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야. 카카에게 전두환을 소개하던 날 찍은 거래. 손 장군이 5.16 이전부터 카카 부관으로 오래 근무했거든. 믿음직한 친구라며 카카에게 전두환을 소개시켜준 거야. 근데 평생 군인으로 살려던 손 장군만 허무하게 군을 떠나게 됐어. 이때부터였을까? 전두환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 게 하나회의 중심이던 윤필용과 손 장군이 사라졌어. 이제 남은 건 전두환. 하나회의 절대적인 제왕이 됐어. 하나회 회장 전두환. 전두환은 본격적으로 하나회 회원들을 챙기기 시작해. 일면 군맥 관리. 워낙 넉살 좋고 리더십 넘치는 스타일이라 늘 주변에 사람이 따르긴 했대. 그게 다가 아니야. 100원이 생기면 70원은 후배들을 위해 쓰고 20원은 가정을 위해, 10원은 자신을 위해 쓰는 베품과 나눔의 생활 철학이 초급 장교 때부터 몸에 배어 있었다. 후배들이 공사 간의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며 해결해 주었다. 그의 후배나 동료 관리엔 천부적인 정성이 배어 있다. 마이너스 당시 기사 내용. 실제 후배들의 이야기를 옮긴 거야. 제 사람이라 생각하면 계산 없이 베풀었대. 후배가 여자 문제로 골치 아파하면 시원하게 단판을 지어줘. 후배가 집을 처음 장만하면 제 집 냉장고를 비워서 보낸 적도 있대. 게다가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며 혹시 문제가 생겨 군을 떠나게 돼도 끝까지 뒤를 봐줘. 막상 옷을 벗고 난 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1년 동안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전두환 회장이 매월 10만원씩 집사람을 통해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이런 리더니까 전두환 말이라면 무조건 충성이야. 특히 가장 큰 기술이 있어. 군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당근, 진급과 보직. 군은 철저한 계급 사회이고 피라미드형 구조야. 한 해에 진급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어. 어떻게 진급자를 고를까? 어떤 지시가 떨어지냐 하면 육군에 한 800명 정도 돼. 대령급하고 장군급 하면 800명에 대한 옐로 카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아. 8절지 노란색의 앞뒤로 쓰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상명세서에 모든 거 다 기록하게 되어 있고 돈관계, 여자관계, 자식관계, 가족관계, 근무관계 모든 걸 이 한 장에다가 요약을 하는데 한 장에다가 요약을 하면 이걸 박 대통령이 보고 인사에 활용을 해. 대통령을 앞뒤 뒤집어 보면 내가 장관 시킬지 안 시킬지 진급시킬지 안 시킬지 다 아는 거야. 마이너스 김충립, 당시 보안부대 근무. 보안사의 개인 신상을 기록한 카드가 있는데 일명 옐로카드, 조난카드라고 해. 진급 심사 때가 되면 각하가 카드를 봐. 카드의 품행이 안 좋다, 술버릇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으면 진급이 어려워. 여기에 쓱 한마디를 보태. 그 친구, 동기생들한테 평판이 아주 안 좋던데요? 라며. 그럼 승진해서 제대로 물 먹는 거야. 군에선 소위 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장교들이 꽤 많았대. 주로 비하나회 장교들이야. 비하나회가 진급에서 밀리면 그 자리는 차순위였던 하나회 차지가 되는 거지. 전두환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제 식구 챙기기에 열성을 다했대. 그렇게 한번 자리를 꿰차면 하나회로 대물림했어. 이름은 몰랐지. 하나회라는 이름이 있는지는. 그러나 비밀 조직이 있고 전두환 씨가 두목이다 한 건 안 거야. 누구하고 친하고 진급은 누구누구 시키고. 후여보면 이 사람이 자리로 보직을 인계하고 이건 이렇게 진급하고. 눈에 다 보이잖아. 마이너스 김충립, 당시 보안부대 근무. 이렇게 하나회 회원이 된다는 건 탄탄대로 진급 수직 상승의 지름길이야. 하나회와 12.12. 1979년 마침내 전두환은 보안사령관 자리에 올라. 보안사는 군내 중정중앙정보부로 불리는 곳이야. 조난카드를 관리하는 것도 보안사야. 군내 모든 정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리야. 아주 파격적인 인사였어.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해 1979년 10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정부장 김재규의 총을 맞고 서거했어. 16년 만에 권력의 공백기가 생긴 거야. 이때 군 최고 권력자는 당시 육군참모 총장 정승화 장군. 정 총장은 이미 하나회에 대해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참에 새 판을 짜기로 해. 하나회를 몰아내고 군 체계를 바로 세우려고 한 거야. 그럼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사람은? 회장 전두환이지. 전두환을 핵심 보직인 보안사령관에서 동해로 좌천시킨다는 소문이 났어. 이걸 들은 전두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 1979년 12월 12일 저녁 6시 30분 수경사 30경비단
요직 곳곳에 포진해 있던 하나회 회원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 계획은 이랬어. 연행조가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고 동시에 최규하 대통령에게 체포에 대한 결재를 받는다. 그 다음 육군본부와 국방부 중앙청을 점령. 그러면 성공이야. 7시 27분 총격전 끝에 정 총장이 연행돼서 뒤늦게 상황을 안장태환 수경사령관이 반격에 나섰어. 당시 긴박한 상황을 담은 실제 육성이 남아있어. 장태환 수경사령관과 이건영 3군 사령관의 통화 내용이야. 전두 안 하고 모두 장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단장들이 몇 놈들이 자취를 감추고 없는데요. 전부 사전에 다 공작을 한 모양인데 완전히 장악하고 전차고 뭐고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안에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입니다. 사령관님은 바깥에서 잘해주십시오. 저는 안에서 다 죽이든지 해버릴 테니요. 마이너스 장태환 당시 수도 경비사령관. 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야. 당시 군내 하나회 청정 부대는 구공수여단 단 하나뿐이야. 그마저도 반란군이 한 발 빨랐어. 도청 때문에 장태환 사령관에게 남은 병력은 전차 4대가 전부야. 막기엔 역부족이지. 반란군은 육군과 중앙청을 모두 점령했어. 12월 13일 새벽 5시 10분 최규하 대통령은 정 총장 체포 서류에 서명을 했어. 그렇게 상황 종료. 단 10시간 만에 반란군이 승리한 거야. 그리고 반란군은 파티와 기념 촬영을 하면서 자축했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파티 사진이 그때 모습을 찍은 거야. 불행하게도 지난 12월 12일 전 정승화 총장 연행 조사 과정에서 정승화 총장이 예기치 않은 발포와 부하들의 난동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다소의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했지.